존경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취재 보도에 앞장서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해양관광도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 섬지역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지리의 첫 번째 지리자로 배려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삼선도 의원을 하면서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과 조례 재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와 규정을 개선시켜서 살맛나는 전남, 미래 희망으로 나아가는 전남 교육의 기회를 만들고자 도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발언대로 모셔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이라는 직책이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감 명의로 도내 30만 가구에 1억 3,7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 편지를 예산을 집행한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김대중 교육감 명의로 추석을 앞두고 전남 시군 지역 모든 가구에 추석맞이 학부모 도민께 드리는 글이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명의의 A4 용지 한 장짜리 편지를 보낸 겁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판단하기 힘든 이 편지는 학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우체국이 운영하는 생활정보 홍보 우편을 이용해서 30만여 가구에 모두 배달되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정보나 상품 홍보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우체국이 직접 각 가구에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우정본부로 이 제도를 이용해 편지 성격의 인쇄물은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정보 우편물 처리한 목포 우체국은 규정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하면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우체국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당시 실무자 분들께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거 하실 겁니까? 다음번에는 규정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 교육감 추석 인사 편지를 보낸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단 없는 배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선한 의지였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규정, 우체국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출직 교육감이 생활정보 우편 제도를 활용해서 학부모,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전남 도민들에게 추석 인사 서한문을 보낸 것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이 돈을
아이들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음 구정 때나 추석 때는 이런 예산 낭비하면서 편지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4급 직원 특별 채용 관련입니다. 부감님, 이번에 9월 1일자 개방형 직인 4급 홍보 담당관 채용을 한 명 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그분이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김대중 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이었고 임용 한 달 전까지도 도교육청에 각종 인쇄물 등을 납품해 오신 분이라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알으셨다고 말입니까? 네. 도교육청은 홍보 담당관 임용에 대해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계약 현황에 지난 7월에만 해도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았더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던데 법률 검토 하시고 임용한 건 아니다 그 말입니까? 법률 검토를 실무적으로 진행했었다고 보고받았고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다. 사후에도 법률 검토를 따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다고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2년 이상. 근데 이분은 캠프에서 인수 좀 후에 얘기 나올 겁니다만 현재 홍보 담당관이 도교육청과 인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 기획위원을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이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원들은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에 활동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분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이 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합하게 채용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의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반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면 좀 이해충돌의 여지는 없다고 좀 듣고 있으나 이해충돌이 없다고 들었다고요? 이해충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내부 변호사 검토를 거쳤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정책 사항, 전후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사 이런 분들 보면 도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좀 드렸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불편은 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채용할 때 규정도 2년 이상 이 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합법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합법적으로 했다고 제가 지금 보고 받았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조금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검토를 하니 이해 충돌이 없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의원님 다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해 충돌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다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절차 또 규정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도민들이 제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안 된 이런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법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저는 우리 도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홍보 담당관의 이력을 알 수 없었다든지 공정한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고
주민 직선 교육감 2기인 장만채 교육감 재직 시에 교육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고 이후 인쇄업체를 설립해서 4년간 운영하면서 그동안 교육청과 여러 건의 계약을 해왔으며 지난 선거 때에는 김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육청은 가장 청렴해야 할 기관인데 주요 보직자가 최근까지도 이해충돌 방지법과 연관해서 최근까지도 교육청에 여러 건 납품한 것은 청렴과 관련해서 아주 큰 문제로 보는데 부감께서는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언론이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다면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해 충돌의 소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또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에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청렴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전남도 교육청은 화면에 표와 동영상 잠시 후 나올 겁니다만 동영상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성웅 전 교육감이 취임 후 부정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고 그 일환으로 전남도 교육청 개청 이후 최대 비리 스캔들이라 일컫는 안막 스크린 비리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해서 관련 공무원 업자들이 사법 처리와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크나큰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표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종합 청렴도 점수는 7.35에서 8.3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시도 교육청 종합 청렴도 순위는 표에서 보듯이 전남 대전이 4등급, 세종시가 5등급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21년도 청렴도가 전년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결정적인 주요 원인은 김대중 교육감이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던 2017년, 18년부터 연관된 부패 사건 관련자 2건, 7명의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돼서 21년 청렴도 평가에 0.16 감점 처리된 결과가 반영돼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맞죠? 의원님, 청렴도 결과 말씀 주신 거 다 맞고요. 네. 저 다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표에서 보듯이 장성웅 전 교육감 재임 중에는 부패 사건으로 인한 감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반영됨으로써 4등급으로 하락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의 청렴도 순위 꼴찌라고 주장하였는데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기준이 바뀐 2018년부터 보면 전남은 줄곧 3등급으로 꼴찌 5등급이 아니었고 21년에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4등급으로 하락하였지만 꼴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등급 꼴찌는 세종시 교육청이었습니다. 청렴도 동영상 파일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과 선거 때 양자 토론했던 그 내용 올려주세요. 2017, 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점을 많이 당하게 된 것이 작년에 청렴도 하락의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17년도라 하면 장성훈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입니까? 전임 교육감님 때입니다.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17년, 18년도까지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작년에 평가 대상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감점을 무려 0.12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평균이 0.02점인데 감점이 우리는 한 6배 정도. 정말 팩트 체크와 관련해서 저는
이 피해가지 마시고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도교육청의 청렴도 추이를 보면은요, 어쨌든 3등급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2021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왜 2021년에 4등급으로 추락했는지, 그걸 가지고 청렴도 꼴찌 계속 말씀하시는지, 왜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서실장으로 재직 시 발생한, 즉 2017년도에 발생한 7건의 부정비리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 감점 처리가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2017년 후보께서 재직 시에 일어났던 부정비리로 인한 감점이 없었으면 전남의 청렴도는 최소 3등급에서 적어도 2등급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본인 재직 시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덮어씌우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2018년 이후 전라남도 교육청은 청렴도는 상등급으로 중위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1년 4등급으로 하락하였지만 꼴찌는 아니었으며, 그것도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도 교육청 비서실장 재직 시 일어난 부정부패 사안이 21년 장성훈 교육감 재직 시 재판 결과에 의해 감점 처리된 것을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당시 후보는 청렴도 꼴찌를 선거운동의 핵심 이슈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해왔고, 여기에 수능 꼴찌를 더해 수능 청렴도 꼴찌라는 프레임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가족으로서 부끄러웠고 창피함을 느꼈고, 설령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서 잘못됨을 알고 있었다면 개선시킬 전략으로 가야지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님, 뼈아픈 지적 저희들이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타산 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팩트 부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막 사건 포함해서 이 부분은 21년도 평가를 보시면 평가 기간이 21년 7월부터 21년 6월 달까지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안막 사건 부분은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고발해서 진행된 사건이고요. 그 부분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 중에 작년도 비위 사건이 감점이 되었다 부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잘 살펴서 앞으로 청렴도가 전남교육 대전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그 격에 맞도록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수사 관계는 지금 수사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사건이 21년도에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렴도에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우리 부감께서 또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준비했는데 들어가세요. 네. 다음 백도연 교육국장 발언 들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없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백 국장한테는 전남교육청 수능 전국 순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 시도 수능 평균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수능은 수능 응시 과목 가운데 국어, 수학 가, 수학 나에 대한 그 응시생 전체의 그 평균, 표준 점수 평균을 적시마했는데, 이걸 이제 단순하게 그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서 그 세 과목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그 수능 출제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능 점수는 원점수, 표준 점수, 수능 등급 등을 분리해서 전국 17개 시도 평균 등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공개는 원점수. 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 꼴찌 했던 것 아닙니까? PPT 좀 올려주세요. 표를 보시면
21학년도 수능 표준 점수는 전국 최하이긴 하지만 19학년도와 20학년도 수능 표준 점수는 최하위는 아닙니다. 표 보니까 맞죠? 네, 언론이 매긴 이제 순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대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영수 등급별 순위도 꼴찌는 아니고 오히려 교육감 때, 전인 교육감 때보다 과목별 등급이 향상돼서 대입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보시면 아시죠? 네. 앞으로 수능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금 현재까지 수능 관리를 위해서 이제 단기적인 거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오던 이제 우리 방법과 사업에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지금 교육지원청 안에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 있었던 것을 5개시의 도심에다가 직접 설치해서 진학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학교가 실질적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을 내년에 27억을 들어서 보조 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비전적이고 희망적인 교육 방침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때도 아닌 것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면 우리 전남 교육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교시 조기 등교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부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최근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순천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는 오전 7시 30분에 등교해서 영교시 수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전수조사했는데 반대가 많았음에도 영교시 수업을 강행하고 있고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전남 도민과 교육 가족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도 나자마자 해당 학교를 직접 도교체에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영교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었고 정규 커리큘럼을 이제 시작 시간을 한 40분 정도 당겨서 8시 20분부터 한다는 이런 이제 거였는데 이것이 약간 언론에서 이제 영교시로 이렇게 와전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데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지난 7월에 우리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담교육 대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그 핵심 과제를 공부하는 학교로 정하고 학력 향상을 그 과제로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인수위의 정책 보고가 발표 한 달 만에 우리 했던 영교시 조기 등교하고 강제 야간학습, 자율학습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미래 교육 과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비효율적인 교육 방법으로 호응을 얻지 못해서 폐지가 돼서 사라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영교시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은 네, 폐지됐습니다. 물론 영교시 수업하고 강제 야간 자율학습은 결국 학교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전남교육 대전환과 미래교육을 외치면서 수십 년 전에 구태연한 이러한 정책을 부추기고 되살리도록 핵심 과제로 제시한 도 교육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이 뭡니까?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까 앞서서 언급하신 공부하는 학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 우리 전남교육청이 추구하는 공부하는 학교는
국영수사과를 공부하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드리고요. 전남교육 대전환은 저희들이 비전에서 제시했듯이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 교육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아이들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전남교육이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예, 그 실례로 지난 7월 여수 디오신 호텔에서 개최된 전남 중등 교장 협의회에서 광양의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님께 질문하기를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학력 향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옆에 계셔서 들으셨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지는 않았고요. 간접적으로 이제 그때 그 상황을 한번 확인했더니 그때 참석한 분들이 중고등학교 교장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의 질의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대학 진학이 목표인 학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고에 맞는 그런 적절한 말씀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직접 못 들으시다고 말했죠? 네네. 본 의원이 거기에 참석했던 교장 선생님들께 직접 들었는데요. 교육감께서 그러셨답니다. 학력은 이라고 머뭇거리면서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국영수 성적을 올리는 것 아닐까요? 라고 말꼬리를 흐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영교시 야자 수업을 확정시킨 근거라고 봐요. 어떻게 미래교육을 외치는 교육감께서 학력 향상이 30년 전에 국영수 성적이라고 답변을 하고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영교시 부활과 강제 자율학습은 이러한 교육감의 정책과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시고 열악한 우리 전남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큰 피해와 교육이 피폐해지기 전에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진정한 미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논란과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인사와 9월 1일자 본청과장 5명, 직속기관장 4명, 지역교육장 10명 등 주요 보직인사 21명을 발탁해 발표했는데 업무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임기가 주어진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들에게도 추가로 인사 서류를 제출토록 강요하고 인사 규정을 무시한 보훈 인사를 실시해서 많은 교육가족들의 실망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꼭 선거 후 말은 능력 발탁 인사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복성 인사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김대중 교육감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언론 보도 내용 PPT 좀 올려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언론 보도 지적 사항을 보면 교장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보직을 변경 임명하고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 1년 놔두고 1년 반 남은 반쪽짜리 보직 인사를 다수 실시하였고 기관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전공자들을 발령해서 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졸속 인사의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선 사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은 기존의 인사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조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사기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거나 또 농경 행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언론 보도가 지금 잘못돼서 언론 중계에 갔습니까? 모든 언론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언론들이 그럼 일부 언론이라도 언론 중계에 가서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습니까? 그렇게 대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라남도 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3항에는 현임교 근속기간 2년 미만의 교장은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지는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6조 교육 전문 직원의 임기 중 교육장과 본청 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2년 임기는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관리 규정에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위에 두 개 조항의 규정에서 보듯이 교장 승진 6개월이 된 사람을 중요 요직에 마음대로 변경 임명한 것이 수급상 불가피한 사항인지, 아니면 임기 2년을 보장한 교육장 및 교육 직속 기관장을 인사서류 제출을 강요하고 임기가 만료되지도 않은 채 인사 조치한 것은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한 선거 후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직 인사에서도 아직 징계 소멸 시효가 남아있어 임용에 제한이 있는 분을 본청 주요 요직에 발탁하는 등 많은 잡음을 낳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지금도 잘못이 없다, 규정을 무시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인사를 또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일일이 해명을 주요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년 임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교육장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교육장님은 임기 기간이 정규 인사 때가 아닌 보궐 임용이어서 그때 전직을 하지 않으면 2년의 임기 기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속 기관장에 있는 1년 근무한 분을 전직을 한 것은 저는 소신이 기관장을 하려면 교장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인사하면서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서 인사했고, 만약에 규정이 어긋났다면 절대로 인사가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 파트에서 그런 걸 엄중하게 따지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러면 인사관리 규정을 앞으로는 이제 무시하신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 규정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이 인사 규정을 무시했는데도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인사관리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 아직까지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과오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그 뒤에도 많은 검토를 했고 자문도 구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은 이제 안전한 조직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교육감은 적어도 선거가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 이유는 정당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규정도 무시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전남 교육과 어려운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 출신의 수장이 아닌 순수한 교육 전문가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인사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앞에서 교육국장과 부교육감의 질문 답변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꼴찌가 뭡니까? 교육감님께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일어난 행사적 사건들이 재판을 진행해서 2년 후에 다음 교육감 재임 기간에 법원에 선고가 나니까 청렴도가 하락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본인은 아무 책임도 없다처럼 이렇게 꼴찌하면서 전남교육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PPT 올려보세요. 이렇게 전남의 시군 지역마다 이렇게 프랑카드가 꼴찌 붙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후에 인사 논란, 축하 인사장 발송 등으로 헬스 낭비,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을 특별 채용 등 너무나 교육가족들의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가족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육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좀 지적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민선으로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들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하고 어떤 사감이 있거나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언론에 다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하지 안 되고 그대로 버젓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남교육청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전남교육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가족들의 여망과 더 이상은 전남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질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장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올려. 네.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에게는. 네. 전남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21년에 24%, 22년에 30%에 불과합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 있어서의 자연재해 발생 불확실성과 또한 이 보험은 소멸성입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 가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시는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올해부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액도 1,00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어민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민의 기책 사유가 없고 자연 현상에 의한 재해로 보험료 자기 부담률 할증과
보상 한도 제한은 부당하다, 네. 폐지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30%든 40%든 귀책 사유가 있어요. 네.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해양수산부와 수협 중앙회 보험료 인상 기준 완화, 할인 제도 확대 등 건의 등 업인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어민들이 그 가입을 자꾸 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게 하는가, 그리고 할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도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네. 교통사고처럼 자기 귀책 사유가 몇 프로 있다, 그런 난 모르겠어요. 이건 천재지변에 의한 적조나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데, 이게 어민이 귀책 사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해수부에 그 확고한 답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장관리선 사용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면허지 위에 관내 해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예. 어장관리선은 지정받은 어장구역이나 면허지 내에서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 지정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와 수산업법 제27조에 의거 어업권자는 지정 승인받는 양식장과 어장구역 내에서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업권자가 타 어장 관리선의 사용 신청 시군 승인 후에 어장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법 제41조 제4항과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개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행법상 어선 한 척으로 여러 어장의 중복에서 관리선 지정 승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지별로 건건히 모든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업인의 편의 개선과 어업 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3항의 제4항의 양식장을 해역으로만 바꿔주면 타 양식장에도 채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장관리소 효율이 사용으로 양식 경비 절감 및 경영 안정과 양식 어가 민원 해결, 수산 양식 산업 활성화, 어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농업으로 한번 봅시다. 농업에는 트랙터를 제가 사면 옆에 다른 사람 논에 가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이 어선은 내가 1억 정도 주고 관리선을 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전복 양식을 한다면 옆에 가서 톳도 다시마도 미역도 뜯어서 이거 갖다 먹여야 돼요. 전복들을. 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켜 놓으니 우리 어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45분, 50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이 도정질의가 상임위가 제가 교육위원을 할 때 상임위를 벗어나면 이 도정질의에서밖에 개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지만 제가 속하지 않는 위원회에서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오늘 도정질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